방송에서 제공하는 보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보험, 펀드 등의 가입은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 그 결과가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네, 보험에 대한 모든 것을 알려드립니다. 전문가 군단과 함께하는 시청자 맞춤형 보험 방송. 안녕하세요. 보험플랜 119의 진행 민채합니다. 자, 보험에도 유행이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최근에 보험 업계에서 가장 핫한 이슈는요, 바로 질병과 상해 후유 장애 보장이라고 합니다. 질병은 아픈 거고 상해는 말 그대로 다치는 건데, 그렇다면 상해와 질병으로 인한 후유 장애, 어떤 게 더 효율적인 보장이 될까요? 오늘 라이프플래닝 강의 시간에는요, 질병과 상해 후유 장애 보장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 알아보겠습니다. 강의 시간 집중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어지는 코너인 테마플랜 ABC 시간에는 오늘은 암테크 1억원과 1,000만 원을 주제로 또 다양한 보험사의 상품을 비교, 분석, 도움 드릴 예정이니까요. 오늘 보험플랜 119 함께 하시면서 이렇게 가장 인기 있고 핫한 보장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참여 방법 안내해 드릴게요. 저희 보험플랜 119는요, 전화와 문자 통해서 여러분들의 보험 고민 해결해 드리고 있습니다. 02-3153-2666번, 끝자리 2666번으로 많은 전화 주시고요. 무료 문자 참여도 가능한데요. 013-3366-0110번 메시지도 남겨보시기 바랄게요. 네, 시청자 여러분들의 보험 도우미 보험플랜 119 시작합니다. 첫 순서는요, 꼭 필요한 보험 보장 항목을 알기 쉽게 짚어드리는 바로 라이프플래닝 강의 시간인데요. 질병과 상해, 이로 인해서 후유 장애가 남는다면 우리는 어떤 것을 중점적으로 살펴보는 게 좋을까요? 맹충호 전문가님과 확인해 보시죠. 네, 안녕하세요. 맹충호입니다. 보험 가입 시에 이런 고민들을 많이 해보셨을 거예요. 상해 후유장애, 질병 후유장애 꼭 필요한 건가? 자, 두 번째, 상해 후유장애를 선택해야 되나, 질병 후유장애를 선택해야 되나? 자, 고민이 많으실 텐데요. 자, 오늘을 통해서 어떤 게 더 중요한지 살펴보고요. 그러면 이것이 꼭 중요한 건지 두 번째도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상해 후유장애 먼저 확인해 볼 텐데요. 상해 후유장애, 질병 후유장애 두 가지 다 동일한 조건을 갖고 있습니다. 자, 장애라는 것이 먼저 어떤 뜻인지 알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장애라 하면요, 일단 상해나 질병으로 인해서 사고가 났을 때 우리가 병을 고치죠. 자, 치유된 상태, 치료를 합니다. 근데 치료를 하고 나서도 내가 원래 가지고 있던 신체로 돌아오지 않는 것을 우리가 장애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영구적인 정신적 또는 육체적인 이런 장애가 생겼을 때 우리는 비로소 장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니까 내가 원래 가지고 있던 신체가 아니었을 경우에는 장애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중에서 먼저 상해를 알아볼 텐데요. 자, 상해라 하면요, 페이지가 잠깐 넘어가지 않네요. 자, 상해에 대해서 먼저 알아볼 텐데 우리가 언제 그러면 상해에 대해서 많이 다치는지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언제 우리가 다치는지 고민해 본 적 있으세요? 자, 대부분은 고민을 안 하십니다. 근데 이 상해에 다칠 때는 과도한 운동이나 아니면 나한테 맞지 않는 그러한 일들을 할 때 바로 상해에 대한 부상의 위험이 생긴다고 합니다. 자, 상해는요, 원인은 내가 생각하지는 않았지만 내가 부주의한 상황이 발생이 됐을 때 일어날 수 있는 것이 바로 상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근력이 약해진 것을 모르고 과도하게 운동을 한다든가 아니면 나한테 맞지 않는 신발을 착용하고 운동을 하거나 아니면 요즘같이 날씨가 좋아졌을 때 등산 많이 다니시잖아요. 이런 경우에도 등산화를 신지 않고 불편한 신발을 신고서 등산을 하다 보면은 낙상이 일어나는 경우도 많이 있겠죠. 이런 경우에 바로 상해 위험이 노출됐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내가 의도하지 않았지만은 계획되지 않은 사고가 발생될 수 있는 게 바로 상해 위험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후유장애도 역시 남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자, 후유장애가 발생되는 경우들을 좀 살펴봤더니요, 원인으로 봤더니 운수사고, 교통사고라고 할 수 있겠죠. 자, 내가
의도하지 않은 게 분명히 맞는 것 같습니다. 추락이나 낙상, 이걸 원하시는 분 계실까요? 끔찍할 것 같습니다. 넘어지기만 해도 아프거든요. 자, 이런데도 불구하고 대부분 70%에 해당되는 부분은 내가 전혀 의도하지 않은 부분으로 인해서 상해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고 볼 수 있고요. 그 부위별로 봤더니요, 제일 높은 것이 바로 척추였습니다. 자, 척추 같은 경우에는 내가 무리하지 않은 상해가 없는 상태에서도 계속 노화 현상으로 아파지는 것이 척추인데도 불구하고 상해 사고로도 가장 많이 일어나는 부위는 바로 척추였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외상성 뇌손상이고요. 무릎이나 아랫다리 같은 경우에도 많은 부위에 대해서 우리가 상해를 입고 있습니다. 또한 반복적 일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죠. 그래서 대표적으로는 미용실에서 일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손목이 많이 한다고 하는데 가위질이라든가 드라이를 하면서 많이 아프게 되는데 반복적 노동을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 이런 손목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통증도 많이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다 보니까 내가 일을 하면서 어쩔 수 없이 발생되는 부분도 바로 상해의 위험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상해 위험에 노출됐는데요. 상해가 꼭 질병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다라는 통계가 놀랍지 않습니까? 상해로 일어날 수 있는 부위는 총 50개인데요. 50개의 부위에 상해가 발생이 됐고요. 그 이후에 질병으로 발생이 될 확률이 약 88.9%라고 합니다. 심지어 암 같은 경우는 우리가 질병 중에서 가장 무섭다라고 이야기하고도 있고요. 암으로 인해서 우리가 사망하는 원인으로 보면 항상 1위였었죠. 자, 암으로 인해서 질병 후유 장애가 발생되는 경우는 약 75% 정도 된다고 합니다. 자, 이것처럼 상해는 내가 의도하지 않은 부분이었지만은 질병 같은 경우에도 역시 의도하지 않은 부분이 작용하는 것 같습니다. 자, 질병 후유 장애, 그러면 이번에는 상해와 또 다른 어떤 보장을 받을 수 있는지도 확인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질병 같은 경우에도 앞에서 처음에 봤었던 부분 기억나시나요? 장애의 기후. 자, 상해나 질병 조건을 이렇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상해나 질병, 둘 다 후유장애에 해당되는 부분. 두 번째는요, 치유라는 부분. 바로 치료 부분이죠. 치료가 됐는지 여부. 자, 일단 치료한 후에요. 내가 영구적 손실 입는 부분. 세 번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영구적인 정신 또는 육체. 자, 중요한 거는요. 정신과 육체 둘 다 해당이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정신이라는 부분이 조금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까? 정신이라는 부분, 질병 후유장애에서 조금 더 깊이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효과는 보면요. 질병 후유장애 어느 날부턴가 보험방송 또는 여러 군데에서 질병 후유장애 중요합니다라고 이야기를 많이 들었었을 거예요. 근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많이 들어보지 않다 보니까 중요하지 않은 거 아니야? 이런 생각들을 덜어 하시는데요. 질병 후유장애의 효과에 대해서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요. 부위별로 매회 보장이 된다는 부분입니다. 상해도 마찬가지겠지만요. 특히 질병 같은 경우에는요. 내가 점차 노화 현상으로 인한 부분들이 작용을 하기 때문에 받을 때 내가 후유장애가 증가될 때마다 받는다는 것이 중요할 겁니다. 자, 그리고 경미한 부분부터 받을 수 있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이야기하는 후유장애는요. 3% 이상부터 보장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요. 아주 경미한 부분부터 보장이 되고요. 자, 세 번째는요. 누적으로 인해서 추가 보장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처음에 후유장애가 20%가 발생이 됐다가 후에 40% 후유장애가 발생이 된다면 이 차익만큼의 지급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누적으로도 보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한 번 보장을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보장을 계속해서 추가 보장받을 수 있다는 부분입니다. 자, 질병 후유장애가 왜 중요합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의 가장 키포인트는요. 노화 현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노화 현상 중에서는요. 척추가 만약에 노화 현상으로 해서 아픈 부분, 굽었다라고 하면 이것도 질병 후유장애에 해당이 되고요. 또한 치매 예를 많이 들고 있는데 치매 같은 경우에도
경미하지만 20%의 치매 보장을 CDR 척도 2점 같은 경우에는 40%의 질병 후유장애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까지도 질병 후유장애로 보장받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질병 후유장애 그래서 간단한 예를 한번 들어봤는데요. 3천만 원을 질병 후유장애를 준비를 했다라고 하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보장받는 예시가 될 수 있습니다. 치매 같은 경우에는 중증 치매 60% 기준이었고요. 경증 치매 같은 경우에는 40% 후유장애를 지급합니다. 자, 경증 치매 같은 경우는 우리 치매보험 많이 가입을 했었잖아요. 근데 경증 치매는 준비를 많이 하신 분들 계신데 생활비와 같이 준비하시는 분들은 200만 원 내지 또는 300만 원의 경증 치매보험을 준비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은 이렇게 생활비를 받는 치매보험을 준비하면서 같이 진단비처럼 후유장애에서도 받을 수 있다는 것은 장점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귀나 이런 부분이 있지만 암 같은 경우에도 앞서서 암음 설명을 드렸었는데 암으로 위절제라든가 아니면 췌장절제를 할 경우에도 50%의 후유장애가 남기 때문에 지급받을 수 있고요. 그리고 남성, 여성 생식기로 인해서 불편함이 생길 경우 있죠. 제거를 했을 경우에 여성 같은 경우에는 양쪽 난소를 제거했을 때도 역시 50%의 후유장애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자, 내 신체 기관 중에서 어디가 건강할지 어디가 나빠질지는 알 수가 없겠죠. 그런데 한 가지 내가 신체 부위만 보장을 받는다라고 생각하면 어떻게 이 중에서 선택을 어떤 걸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은? 전 선택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하지만 후유장애는요, 어느 특별 부위가 아니라 내 신체 전체 기관에 대해서 보장을 해주는 거 보니까 아무래도 조금 더 안심하고 보장을 받을 수 있는 보험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그러면 상해와 질병 어떤 게 더 좋은지 결정하셨나요? 통계를 보니까요. 사고로 인해서 후유장애 입는 경우가 51.6%, 질병으로 인해서 보장받는 경우는 49.4%. 비슷하죠. 49대 51. 막상막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결국에는요, 둘 다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언제 준비해야 될까? 이것도 고민스럽지 않을까요? 자, 통계를 또 한번 봤더니요. 60세 미만도 48.3%고요. 60세 이후가 51.7%입니다. 결국에는 이것도 역시 48대 51 정도 되는데요. 60세 이전에도 분명히 상해, 질병, 후유장애는 다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자, 근데 기억하셔야 될 거는요. 질병, 후유장애, 특히 나이가 어리면 어릴수록 보험 가입이 조금 더 쉽고요. 나이가 많으면 많을수록 가입이 어렵다라는 단점을 갖고 있습니다. 하기 때문에 내가 어느 나이에 상관없이 보장을 준비한다면 지금이 가장 빠른 시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자, 보장 내용으로 한번 보면요. 상해, 질병 이 두 가지 후유장애만 따로 놓고 보신 적은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두 가지만 따로 놓고 봤습니다. 자, 상해 3% 이상부터고요. 질병도 3% 이상부터 보장을 받는 조건입니다. 물론 질병 같은 경우에는 오늘의 예시는 80세까지고요. 원하시는 분들은 90세, 100세까지도 가능합니다. 자, 오늘의 예시에서는 조금 다른 거는 40세 이전까지는요. 3천만 원이고요. 40세 이후에는 2천만 원의 보장 예시를 해드립니다. 자, 간병 상태도 제가 같이 예시를 해드리는데요. 앞서서 상해, 질병, 후유장애 이야기만 했는데 후유장애를 판가름 받기 전에 뭐가 필요하다고 했었죠? 치료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장기적 치료가 분명히 이루어질 겁니다. 하기 때문에 상해, 질병, 간병인 지원을 같이 보장받는다면 조금 더 안심할 수 있는 장애에 대한 보장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보험료 같은 경우에도요. 두 가지, 자, 세 가지. 간병인 지원까지 세 가지죠. 이 세 가지를 놓고 봤더니요. 30대, 40대, 50대 모두 다 2만 원대에서 4만 원대의 준비가 가능합니다. 자, 과도한 보험료는 아니죠. 내가 한 번만 보장받는 것이 아니라 반복적으로 보장을 받을 수 있다라고 보고 노후에 어쩌면 나한테 꼭 필요한 보장 중에 하나다라고 봤을 때는 보험료가 과도하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상해, 질병 구분하지 않고 둘 다 준비하는 것이 정답인 것 같습니다.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라이플라닝 강의 시간에는요, 상해와 질병 후유장애 보장에 대해서 소개를 받아봤습니다. 자, 수많은 질병 그리고 갑작스러운 크고 작은 사고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살아가면서 피하고 싶어도 피할 수만은 없는 그런 일들인 것 같아요. 언제 어떻게 발생할지 알 수도 없고 돈도 많이 들기 때문에 우리가 이 보험을 준비하는 걸 텐데요. 자, 오늘은요, 다양한 질병과 상해로 인한 후유장애에 대해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반복 보장 그리고 중복 보장 가능한 그런 보험을 소개해드렸어요. 자, 이렇게나 많은 경우의 수에 대한 보장이 가능하다 보니까 보험사의 손해가 클 수밖에 없겠죠. 그러다 보니까 나이가 있으신 분들은 보장의 한도도 많이 줄어들고 병력이 하나라도 있으신 분들은 아예 보험 가입 자체를 안 시켜준다고 하니까 우리 시청자분들은 오늘 이런 정보를 만나본 만큼 빠르게 한번 가입을 해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자, 오늘 맹충호 전문가님께 몇 가지 질문 드릴 게 있는데요. 후유장애 보장에 대해서 질병 부분과 상해 부분이 있잖아요. 네. 동시에 두 가지를 같이 보장받을 수 있나요? 네, 두 가지 보장을 같이 받을 수 있다. 정답은 일단 있습니다. 그런데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얼마 전에 드라마를 보다 보니까요. 딸을 쫓아가던 엄마가 교통사고를 당하더라고요. 그래서 후유장애를 입겠죠. 교통사고로 해서 뇌출혈이 발생이 돼서 후유장애를 입었는데 깨어나고 나서 치료가 종료되어서 봤더니 치매 판단을 받았습니다. 자, 이런 경우에 상해로 인한 치매인 경우도 있지만 만약에 바로 치매 판단을 안 받고 서서히 치매가 진행이 된다면 질병으로 인한 치매가 될 수도 있습니다. 또 하나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것 중에는요, 척추인데요. 상해로 인해서 내가 척추 진단을 받았는데도 보면은 질병 기여도라는 게 있습니다. 이미 내 척추는 나이로 인해서 나빠졌다는 거죠. 이런 경우에는 상해 후유장애와 질병 후유장애 두 군데 모두 다 보장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상해와 질병 모두 후유장애 보장 동시에 받을 수 있다고 하니까 이렇게 반복 지급, 중복 지급 해주는 그런 보험을 원하시는 분들은 전화나 문자 연락 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 건강한 사람들은 물론이고 유병자분들도 참 보험에 관심이 많으신데 그럼 정말 가입이 어려운 건지 가입 조건을 좀 비교를 해주시겠어요? 네, 일단 후유장애는요, 상해와 질병이 조금 다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상해 같은 경우에는 병력이 어느 정도 있으셔도 일단 가입은 되시고요. 그리고 가입되는 조건을 보면은 내가 운전자 보험이라든가 아니면 이런 다른 보장에서도 상해 후유장애는 좀 손쉽게 가입이 될 수 있는 반면에 질병 후유장애 같은 경우는 엄격하게 조금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젊으실 때 그리고 아무래도 내가 건강할 때 준비하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네, 상해 쪽 후유장애 보장은요, 유병자분들이 가입은 되지만 질병 쪽은 워낙 다양한 보장을 주는 만큼 병력이 생기면 가입이 어렵다고 합니다. 우리 시청자분들 지금 건강하시다면요, 이렇게 질병 후유장애 보장에 대해서는 조금 서둘러서 준비를 할 필요가 있어 보여요. 오늘은 맹충호 전문가님과 라이플라닝 강의 시간 함께했고요. 자, 질병, 상해, 후유장애 보장을 받고 나서도 내 상태가 더 심각해지면은 추가적으로 누적해서 보장을 해주는 아주 착한 보험이라고 합니다. 보험 업계에서 그렇기 때문에 가장 핫하고 인기 있는 특약이라고 하니까요. 지금 진단비에 추가해서 내 노후를 좀 대비하기 위한 보장, 질병 상해 후유장애 보장을 원하시는 분들은 많은 연락 주시고요. 그리고 진단비를 비롯해서 수술비, 다양한 보험들 상담을 원하시는 분들도 많은 연락 주시면 저희가 꼼꼼하게 상담 도움 드릴게요. 그럼 오늘 강의 내용 정리해드리고요. 테마플랜 ABC 시간 이어갈게요. 잠시만요.
네, 보험 플랜 119 이어지는 순서는 테마 플랜 ABC입니다. 하나의 키워드로 다양한 보험사의 상품을 비교 분석해서 시청자분들이 알맞은 보험을 선택할 수 있게 저희가 도움을 드리는 시간인데요. 오늘 테마 플랜 ABC의 주제는 암테크 1억 원과 1,000만 원입니다. 오늘 암보험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 조소연 전문가님과 이야기 나눠볼게요. 어서 오시죠.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암테크, 암과 재테크의 합성어인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1억 원까지만 된다면 정말 암테크란 말이 나올 만도 할 것 같은데 저희 오늘 암테크 도와주신다고요? 네. 혹시 아나운서님 암테크라고 혹시 들어보시긴 하셨나요? 들어는 봤지만 네. 아니 얼마나 보장이 되게 이런 단어가 나올까 궁금했었거든요. 네. 이런 얘기를 들으면 이제는 암 걸려야지 뭐 돈을 버는 거야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지만 예. 대부분 분들은 이제 암 진단금을 받으시고요. 처음 이렇게 치료 목적 이외에도 첫 번째로는 혹시 대출이 있다고 하면 대출금을 상환하시고 예. 두 번째는 자동차가 있다고 하면 자동차를 새로 구입을 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주변에도 있으시고 혹시 공감이 가시는 분들 시청자분들도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신조어가 암테크다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암테크를 한번 준비해보는 건 어떨까라고 이번 시간에 준비해봤고요. 이제 영 하나의 차이죠. 1,000만 원과 1억의 차이점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딱 봤을 땐 당연히 1,000만 원보다는 1억 원의 보장을 가져갈 수만 있다면 정말 좋을 것 같은데요. 네. 1억 원을 어떻게 준비할 수 있는지도 궁금하고 네. 일단 정말 많은 국민들이 암에 걸리잖아요. 발병률도 그렇죠. 한번 살펴볼까요? 네, 좋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첫 번째 페이지를 보시면요. 그래프가 암이 1위로 나와 있어요. 질병 그 사망률에서 예. 보면요. 예전에도 암 사망률이 높았지만 지금도 현재도 높은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보통 제가 보험을 가입하고 있다라고 할 경우에는 실손 말고도 딱 두 가지를 갖고 있다고 하면 암보험을 갖고 가시는 분들이 그만큼 중요해서 갖고 계시는데요. 요새는 의료기술이 많이 발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항암 치료나 이런 부작용으로 암 사망률이 지금도 높은 걸로 나와 있습니다. 옆에를 보면은요. 국민 중 36.9%가 암이 걸렸다고 하는데 예. 이 수치는 높은 수치이지만 얼마나 확 와닿진 않죠. 그렇죠. 왠지 내 얘기는 아닌 것 네, 같고 맞습니다. 나는 피해갈 수 있겠지라는 생각이 들지만 그게 얼마나 높은 걸까? 이렇게 생각이 네. 들 수도 있는데 이 스튜디오에는 저랑 이제 아나운서님이랑 박동수 전문가님 이렇게 세 분이 있으시죠. 예. 여기서 이제 저희가 죽기 전에 한 분은 암이 걸리셔야 되는 거예요. 무서운데요. 그렇죠. 확 와닿는 얘기인 것 와닿는 같아요. 얘기죠. 그래서 세 분 중 한 명은 암이 걸릴 수 있다는 수치가 36.9%입니다. 그래서 그만큼 암보험은 중요하다라는 거가 인식하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중요성이 정말 느껴지네요. 우리가 암보험이 필요한 게 암에 걸리고 나서 수술도 받아야 되고 맞습니다. 여러 가지 돈 들어갈 때가 참 많죠. 맞죠. 그래서 이제 암이 걸리게 될 경우에는 이제 보통 수술을 하고 두 번째는 방사선 치료를 하고 세 번째는 항암 치료를 하는데요. 예. 여기서 문제점은 이제 암 수술, 암 치료 하면은 어떤 게 생각이 나세요, 아나운서님? 저는 항암 치료 생각나요. 네. 그거 치료를 받으면 네, 많이 네. 힘들어하시고 맞습니다. 살도 쭉쭉 빠지시고 맞아요. 그러더라고요. 네. 이게 부작용인데요. 이제 항암 치료나 이제 방사선 치료를 할 경우에는 정상적인 세포는 냅두고 이제 암만 죽여야 되는데 이렇게 되지 않고 정상적인 세포까지 죽여버리기 때문에 예. 부작용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는 탈모, 머리가 빠지는 부작용이 생기고요. 나는 밥을 잘 먹고 싶고 음식을 잘 먹고 싶지만 부작용 때문에 입맛이 떨어져서 살이 빠지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새로 나온 다양한 기술들이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이제는 중입자선 치료입니다. 이거는 엄청 간단해요. 입원도 하지 않고요. 수술도 하지 않고 통원으로 바로 가능하고요. 일상생활로 충분히 치료를 받으실 수 있고 시술 시간이 3분에서 5분밖에 안 걸린다고 해요. 암 치료가 그 정도밖에 안 걸려요? 네, 또 중요한 건 이걸 레이저로 이 암세포만 딱 쏴서 암세포만 죽여서 옆에 있는 정상적인 세포들은 살아있어서 일상적으로 생활할 수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서의 단점은 뭘까요? 비쌀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근데 한 번 받는데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인데 네. 보통은 이제 한두 번으로 안 끝나고 최대 10번, 뭐 3, 4번, 5번을 정도 하면 금액이 비싸죠. 그래서 일본에서는 지금 하고 있지만 그래서 우리 분들이 이제 일본 가서 치료를 받으신 분들도 있으시고요. 이제 한국에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도입은 됐지만 시행은 아직 되지 않는 상태입니다. 아니 한 번 받는데도 1,000만 원, 2,000만 원인데 몇 번을 받아야 되면은요. 이걸 받고 싶어도 돈 때문에 못 받는 경우도
생길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준비를 해보자, 우리가 준비를 해보자라고 했던 거였죠.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또 새로운 기술이 있죠. 표적 항암 치료라고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시청자분들이 조금은 아실 수도 있으세요. 이거는 어떤 거냐면 알약이에요. 이 알약을 드시면 그걸로 치료가, 방사선 치료가 되는 부분인 거죠. 와, 의료 기술이 정말 발달했네요. 네, 맞습니다. 이것도 입원하지 않고요. 수술하지 않고 바로 통원으로 왔다 갔다 하고 일상생활로 가능하셔서 일하실 수 있으십니다. 네, 여기서의 단점은 또 뭘까요? 참 이렇게 알약만 먹고 내 암이 치료된다면 정말 좋은데 그만큼 큰 돈을 우리가 준비를 해놔야겠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단점도 돈이 많이 든다는 게 단점이죠. 그렇기 때문에 준비를 해보자라고 하는 게 이번 주제인 거고요. 그리고 여기서 내가 진단금에 대해서 준비를 했지만 딱 일시금을 받아서 치료도 하고 그다음에 빚도 갚고 혹시나 자동차도 새로 구매를 한다고 하더라도 이제 생활비 또한 문제가 되긴 하죠. 네, 바로 일을 할 수 있다고 하지만 그래도 조금 며칠은 쉬어야 되기 때문에 매월 내 통장에 200만 원, 200만 원, 50만 원이면 50만 원 매월 5년 동안 확정으로 받는다고 하면 그거는 또 어떨까라고 싶어서 그것도 준비해봤습니다. 네, 이런 보험이 있다면 정말 좋을 것 같은데요. 진단비를 받고 우리 전문가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암 치료하는데 다 써야 되는데 목돈이 딱 생기니까 다른 데 써버리시고 이제 생활비가 부족해지는데 이런 생활비를 매달 주는 그런 암보험이 있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진단비는 또 진단비대로 준비하고 요즘 분들은 생활비에 대해서는 준비를 생각을 못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매월 복권 사실 때 연금 복권 하시잖아요. 매월 연금처럼 나온다고 하면 너무 좋을 것 같아서 이 초점에 대해서도 주목하면 좋으실 것 같아서 준비해봤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오늘 두 가지 보험을 좀 비교를 해주실 것 같은데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네, A사는 일단은 15살부터 60세까지 가입이 가능하시고요. 이제 20년까지, 그러니까 2040년까지 보험비가 오르지 않고 그대로 보장을 받으실 수 있는 거고요. 암진단금 처음부터 1억 가져가면 너무 비싸죠.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는 5천만 원 정도의 진단금을 갖고 있다가 10년 이후에는 2배인 1억 진단금을 가져가실 수 있어서 가성비가 갑이고 보장도 갑인 1억 원이요? 네,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매월 생활비가 최대 200만 원까지 보장이 돼요. 그렇게 따지면 매월 5년 동안 나오면은 1억 2천 정도의 진단비를 가져가실 수 있고 또한 진단금도 1억 가져가면 2억 2천이면 조금 더 이게 그 말 그대로 암테크이지 않을까라고 준비를 했습니다. 그러네요. 비사는 어때요? 네, 비사는요. 15살부터 60세가 아니라 79세까지 좀 연령층이 높게까지 가입이 가능하시고요. 이거는 2035년까지 보장이 가능하십니다. 네, 그리고 2035년 뒤에는 또 보험료가 또 다시 갱신돼서 보장이 되시는 거고요. 여기서 좋은 점은 암 진단금에 대해서 부위별로 내가 폐, 간, 중요한 내가 조금 더 하고 싶다는 선택할 수 있는 선택이 가능하시고요. 매월 생활비가 대신 여기는 50만 원, 최대 50만 원 받으실 수 있고요. 하지만 암만 아니라 내가 뇌나 심이나 아니면은 수술비까지 조금 더 넣고 싶다 할 경우에는 다양하게 선택할 수 있다는 게 장점이고요. 둘 다 A사, B사 납입 면제가 돼서 혹시나 내가 암이 걸렸을 경우에는 돈을 내지 않고 보장을 다 받으실 수 있으십니다. 와, 이렇게 납입 면제까지 되는 똑똑한 암보험이에요. 보험료 얼마나 들까요? 보험료 너무 비쌀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 보험료를 한번 보시면요. A 보험사는 20대일 경우에는 14,120원. 오, 진짜 저렴해요. 남성일 경우에는 12,600원. 이고요. 네, 30대, 40대, 50대도 5만 원이 넘지 않고 남성분만 50대일 경우 65,920원이십니다. 그래서 저렴하게 1억과 생활비를 준비하실 수 있는 거죠. 네, 10,000원대부터 아무리 비싸져도 40,000원대까지 A사와 B사가 좀 보험료가 준비가 돼 있는데 이 중에서도 고민이 되실 것 같아요. 어떤 보험을 한 가지 추천해 주고 싶으세요? 제가 추천하는 원픽은요. 일단은 큰 보장과 생활비를 많이 가져가고 싶다 할 경우는 A사. A사의 장점을 마지막으로 설명해 주세요. A사의 장점은 일단은 저렴하게 큰 보장을 가져가실 수 있고요. 생활비 또한 최대 200만 원까지 5년 동안 확정 지급을 받으실 수 있기 때문에 A사로 추천이 되지만 또한 어떤 분들은 이제 연령대가 안 맞으신 분들도 있으세요. 그럴 경우는 B사도 괜찮고요. 또한
수술비나 다른 진단비까지 준비를 가능하시니까 시청자님의 그 선택에 따라서 다 다르기 때문에 한번 연락 주시면 또 상담도 가능하시니까 연락 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많이 연락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암테크할 수 있는 방법 소개해드렸고요. 두 가지 보험사 중에서는 A보험사를 원픽으로 추천해 주셨어요. 일단 처음에는 저렴한 보험료를 유지하다가 5천만 원의 진단비를 준비하셨다가 가입하고 10년이 넘으면 2배로 무려 1억 원의 진단비를 가져갈 수가 있겠고요. 자, 이게 끝이 아닙니다. 진단비 받고 나서 매달 생활비를 200만 원씩 무려 5년간 꼬박꼬박 받을 수 있는데도 만 원에서 아무리 비싸도 4만 원대면 가입 가능하다고 하니까요. 많은 연락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조소연 전문가와 투마플랜 ABC가 함께했고요. 저희가 제공해드리고 있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보험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 여러분들은 맞춤형 보험 솔루션 프로그램 보험플랜 119 함께하고 계시고요. 자, 실시간 전화와 문자 상담 통해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모든 보험 고민과 궁금증 저희가 해결을 도움드릴게요. 첫 번째 전화 연결부터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연결되셨는데요. 어떤 고민 있으세요? 예, 남편 보험이거든요. 예. 근데 이제 보험료가 좀 부담스럽고요. 예. 보장이 잘 되었는지 궁금하기도 하고 또 이걸로 해서 또 추가로 또 요새 많이 바뀌고 해서 예. 보완할 게 있나 궁금했어요. 알겠습니다. 우리 남편분 보험 잘 봐드릴게요. 올해 남편분 연세가 어떻게 되실까요? 53이요. 50대 초반이시고 지금 아프시거나 약 드시거나 걱정되는 가족력 같은 거 있으실까요? 아직은 건강해요. 아직은 건강하시고요. 지금 네. 보니까 그래도 건강하시지만 보험을 많이 준비해 두셔서 보험료가 50만 원이 훌쩍 넘었어요. 가게에 지금 좀 많이 부담이 되시는 상황이겠죠? 네네. 네, 그럼 보험료가 어느 정도 줄어들면 좀 유지가 가능할 것 같으신가요? 한 30만 원 이상에서 35만 원 사이가 가장 좋긴 한데요. 혹시나 맞출 수 있으면 확인을 해보고 그래도 보장도 잘 가져가야 되니까요. 살펴드릴게요. 잠시만요. 네. 네, 시청자님 증권 확인부터 해보겠습니다. 자, 50대 초반이신 남편분의 증권을 보내주셨어요. 2015년도에 Y생명의 라이프케어 CI 종신보험과 함께 2011년에 2건, S화재 유비무암과 통합 슈퍼플러스 보험까지 준비해 주셨습니다. 지금 납입되는 보험료 53만 원이 좀 넘는 상황인데요. 자, 문의사항 확인해 볼게요. 아직은 건강한 남편분 보험인데 일단 가게에 부담이 될 정도로 보험료가 많이 좀 비싸게 느껴진다고 합니다. 50만 원대인데 한 30만 원대로 줄여갔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으신 것 같고요. 이참에 리모델링 그리고 보완해야 할 점까지 확인 부탁드린다고 하네요. 박돈숙 전문가님 확인해 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예,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네. 예, 보내주신 3건의 증권 잘 받았고요. 지금 보장 분석을 좀 같이 도와드리도록 해보겠습니다. 지금 S화재 통합보험에 2건의 보험이 가입이 돼 있으신데요. 아마 같은 날짜에 보험을 가입하신 거 보니까 아마도 한 분한테 가입을 하신 것 같으세요. 네네. 예, 그분께서 S화재 통합 슈퍼 플러스 보험은 100세 만기로 설계를 해주셨고 또 유비무암은 15년 납으로 가입을 준비를 해주셨는데 아마 복층으로 보장을 준비를 해서 젊었을 때 보장을 많이 받도록 가입 설계를 해주신 것 같은데요. 네. 처음에 S화재 통합 슈퍼 플러스 보험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S화재 통합 슈퍼 플러스 보험은 100세 만기로 15년 납으로 지금 설계가 돼 있는데 이 보험 같은 경우에는 15년 동안은 납입을 하시고 100세까지 보장을 받으실수록 돼 있는데 이 보험에 실손이 같이 설계가 돼 있으세요. 실손보험 같은 경우에는 3년 갱신으로 지금 갱신이 되는 보험이기 때문에 나머지 부분은 100세까지 보장을 받으신다 하더라도 실손보험은 3년마다 갱신이 되기 때문에 아마 보험료가 조금씩 올라가고 있을 거예요. 예, 그렇지만은 15년만 또 납입을 하시면 100세까지 보장을 받는 나머지 부분이 조금 골고루 보장이 잘 준비는 돼 있으세요. 그래서 이 보험은 15년 동안 납입을 하시고 100세까지 보장을 받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실손 부분은
아마 좀 계속해서 올라가면서 보험료가 언젠가는 조금 부담이 되실 날이 오실 수도 있으세요. 그거는 이제 그때 가서 시청자님 남편분의 건강 상태와 보험료와 이런 추이를 보면서 전환 실손으로 바꾸실 수 있는데 그때 가서 추이를 보면서 바꾸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은 계속 유지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으시네요. 네.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같이 복층으로 설계해 주신 유비무함 보험이 있는데요. 이것은 15년 납, 15년 만기로 돼 있으세요. 네, 암이나 뇌출혈, 급성 심근경색증, 질병 사망까지 골고루 보험은 넉넉히 준비를 해 주셨는데 좀 안타깝게도 이게 6년 뒤면은 만기가 되기 때문에 그때 가서 보험을 재가입을 하시려면 그때 가서 지금은 건강하신데 그때 가서 고혈압이 생길지 당뇨가 생길지도 모르는 상황이고 또 그때 가서 바꾸시려면 재가입을 하시려면 보험료가 많이 올라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보험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보장 기간이 많이 안 남았기 때문에 지금 보장 기간이 긴 걸로 아예 바꾸시는 게 좋으실 것 같으세요. 아, 예. 예, 그리고 나머지 이제 Y생명 라이프케어 CI 종신보험이 가입이 돼 있으신데 이 보험료가 30만 원이 지금 넘고 있어요. 아마 한번 갱신이 이 보험 중에서 주계약 부분 말고 나머지 갱신형 부분이 많이 들어가 있는데 이 갱신형 부분이 한번 이제 갱신이 되시면서 보험료가 조금 올라갔을 것으로 보이네요. 3년 갱신형으로 돼 있기 때문에 이 보험도 계속해서 갱신이 되다 보면 보험료가 지금 53만 원, 4만 원 정도도 부담스러운데 예, 계속 올라가시다 보면 더 부담스러운 상황이 되실 것 같으니까 이 보험 같은 경우에는 주계약 부분은 조금 감액을 하시고 이 갱신형 부분은 정리를 하시면서 다른 보험으로 같이 이따가 바꿔드리겠습니다. 주계약 부분은 지금 아이들이 어느 정도 성인이 됐을 나이시기 때문에 지금 5천만 원 지금 가입이 돼 있으신데 주계약 부분에서 들어가는 보험료가 한 20만 원이 조금 넘네요. 이 부분 조금 감액해서 이따가 같이 설계를 도와드려 보겠습니다. 그럼 전체적으로 가입 진단을 한번 내려보겠는데요. S화재 통합 슈퍼플러스 보험은 그냥 계속 납입을 하시면서 유지를 하시고 100세까지 보장을 받으시고 실손 부분만 차차 추이를 보면서 전환으로 갈아탈 것인지 계속 가지고 갈 것인지 건강한 상태까지 고려하면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화재 통합 슈퍼플러스 보험 계속 유지하시고 유비무함 보험은 정리를 지금 해주시는 게 더 나을 것 같으세요. 어차피 정리를 할 바에는 하루라도 한 달이라도 먼저 정리를 하고 바꿔주시는 것이 오히려 보험료를 절약하는 방법이 될 것이니까 지금 정리를 하는 것으로 권해드리고 싶고요. 그러면 이 지금 정리되는 부분에 대한 보험 보장에 대한 부분을 새로 이제 보충을 해주셔야 될 건데 요즘에 무해지 환급형으로 해서 보험료가 기존 보험료보다 한 30% 정도 저렴하게 나온 보험으로 한번 예시를 한번 도와드려 보겠습니다. 20년 납 100세 만기로 일단 가정을 하고요. 암보험 기존 정리되는 부분 5천만 원을 고스란히 다 넣었습니다. 그리고 유사암도 1,000만 원 같이 넣었고요. 뇌혈관 진단비, 허혈성 심장질환 진단비 200씩 넣었습니다. 지금 50세가 넘으셨기 때문에 보장 한도가 많이 축소가 돼서 이거는 많이 넣지는 못했고요. 대신에 뇌혈관이나 심장질환 수술비를 2천만 원을 각각 넣었으니까 만약에 이 질병이 발생했을 경우에 진단비와 함께 2,200만 원을 받을 수 있도록 예시를 해드렸고요. 중대한 질병이나 사소한 질병까지도 보장을 받을 수 있는 77대 질병 수술비도 같이 넣어드렸는데 77대 질병 수술비에서도 암이나 암은 아니네요. 심혈관 질환, 뇌혈관 질환 수술을 받았을 경우에 여기에서도 1,000만 원이 또 보장이 되세요. 그러니까 만약에 뇌출혈이나 뇌혈관 질환으로 수술을 받았다 하면은
2천만 원에다가 1,000만 원을 플러스해서 3,200만 원의 보장을 받을 수 있도록 넉넉하게 지금 넣어드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가지고 계신 보험을 보니까 운전자 보험이 좀 빠져 있네요. 그 부분까지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 1억과 변호사 선임 비용, 자동차 사고 시 벌금 2천만 원씩 넣어드렸습니다. 이렇게 넉넉하게 넣어드렸는데도 보험료는 18만 원 나왔네요. 그러면 기존에 가지고 있던 보험보다 53만 원에서도 한 12만 원 정도가 훨씬 빠져서 지금 한 39만 원 정도로 보험을 가져가실 수 있겠습니다. 네, 시청자님. 우리 남편분 증권 오늘 이 기회에 좀 잘 살펴보신 것 같아요. 지금 보험료가 30만 원이나 차지를 했던 Y생명의 CI 보험은요. 지금도 30만 원이지만 앞으로도 계속 오르고 또 이미 한번 올랐잖아요. 그래서 이걸 계속 유지하시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서 갱신되는 부분만 정리를 할게요. 그럼 보험료가 많이 줄어들거든요. 네. 그리고 S화재 유비무환보험도 정리 의견을 주셨습니다. 자, 이제 큰 보험을 정리를 했으니까 저희가 3대 질병, 이번엔 비갱신, 전혀 오르지 않는 보험에다가 100세 만기로 넓혀드렸고요. 지금 보험료의 부담을 많이 느끼셨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30만 원대로 맞춰드리기 위해서 진단비뿐만 아니라 좀 계속 받을 수 있는 수술비라는 게 있는데 이게 진단비보다 훨씬 저렴하거든요. 그래서 진단비와 수술비를 함께 묶어드려서 보험료 30만 원대로 뚝 낮춰드렸고요. 앞으로 보험료가 전혀 오르지 않으니까 이렇게 가져가시면 남편분 증권 괜찮게 유지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도움 드릴게요. 네. 네, 고맙습니다. 자, 이렇게 첫 번째 전화 연결 만나봤고요. 우리 시청자분들도 우리 남편 그리고 사랑하는 가족의 보험을 유지는 하고 싶은데 너무 보험료가 비싸다 하시면은요. 절대 함부로 회진하지 마시고 일단 저희 연락을 주셔가지고 더할 건 더하고 뺄 건 뺄 수 있도록 저희가 도움 드릴 테니까 연락 주시고요. 그리고 최근에 코로나19로 인해서 건강 염려 많으실 텐데 우리 가족을 지켜줄 수 있는 보험 저렴하게 준비를 원하시는 분들도 많은 연락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문자로도 상담 도움 드리고 있는데 문자 하나 열어볼까요? 자, 5893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암보험 가입한 지 90일이 안 됐는데요. 최근에 건강검진을 받았는데 암 의심소견이 있다고 해서 조직검사를 받았어요. 이 조직검사의 결과는 아직 나오지 않은 상황입니다. 만약에 제가 암 진단을 받을 경우 암 진단비 청구할 수 있을까요? 라고 문자를 넣어주셨습니다. 자, 조소연 전문가님, 암보험을 가입한 지 3달이 채 안 됐는데 만약에 암 진단 받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지금 일단 보통은 암 진단이 지금 90일이 지나야지만 암 진단금을 받으실 수 있는데요. 지금 보험이 언제 가입을 하셨는지도 한번 확인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요즘 나온 보험은 이제는 면책 기간이 없이 가입하자마자 바로 진단금을 받으실 수 있지만 혹시 예전에 가입하셨던 거 할 경우에는 90일이 안 지났었으면 진단금을 받기가 어렵기 때문에요. 이 점을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증권도 한번 같이 저쪽으로 보내주시면 자세하게 말씀드릴 수 있지만 지금은 제가 어떠한 상황인지 잘 모르기 때문에 한번 연락을 다시 증권이랑 연락을 다시 주시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나온 보험이냐 아니면 예전에 나온 보험이냐에 따라서 내가 암보험에 대해서 진단비를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가 결정된다고 합니다. 이런 구체적인 사항 같은 경우에는 전화를 주시고 여러분들의 보험 증권을 보내주시면 저희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드릴 거고요. 다음 문자 살펴볼까요? 8973님께서 보내주셨는데요. 저는 40대 중반 여성입니다. 5년 갱신형으로 보험을 가입했는데요. 10년이 지나고 보니까 보험료가 계속 오르는 것이 부담되네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라고 걱정어리 문자를 넣어주셨습니다. 자, 박돈숙 전문가님, 5년 갱신인데 10년이 넘고 나서 보험료가 너무 비싼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 많으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시나요? 네, 지금 10년이 넘었으면 그럼 2번의 인상이 있었네요. 그 첫 번째 보험료가 올랐을 때와 두 번째 보험료가 올랐을 때 좀 보험료 오른 폭이 좀 많다는 것을 아마 그럼 느끼셨을 거예요. 어렸을 때는 갱신형으로 가입을 하셔도 어렸을 때는 보험료가 조금씩 오르는데 40대가 넘어가면서부터는 보험료 오르는 인상 폭이 높으니까 아마도 이제 실감을 하시고 걱정을 지금 하고 계신 것 같은데 처음에 보험을 가입하실 때 무조건 싸다고 가입을 요즘 많이들 하시는데요. 기왕이면 보장 분석을 이렇게 전문가들한테 한번 받아보시고 이것을 갱신형으로 가입하는 게 좋은지 비갱신형으로 보험료를 조금 더 내더라도 가입하는 게 좋은지 꼭 분석을 기왕이면 받아보시고 가입을 하시면 이렇게 또 걱정되는 상황이 덜할 텐데요.
지금 이제 시청자님께서 어떤 뭐 질병을 가지고 있거나 아니면 그 가족력이 있다거나 뭐 이런 상황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무조건 뭐 갱신형을 비갱신형으로 갈아타라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보장 내용이 지금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인지 보험료를 얼마를 내고 있는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지금 바로 바꾸시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없고요. 기왕이면은 앞으로 이제 100세까지 뭐 100세 시대니까 100세까지 보장을 받으실 건데 어차피 또 아직 건강하시다면 갱신형으로 가지고 가시는 것보다는 비갱신형으로 가지고 가시는 게 지금 훨씬 낫기는 하세요. 지금 40대라고 하셨으니까 5년 갱신이면 앞으로 갱신해야 될 회차가 너무 많이 남아 있으니까 지금쯤 비갱신형으로 바꾸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지금 건강하시다면 5년 갱신형 5년마다 새로 갱신을 하시면서 보험을 재가입하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꼭 그 보험을 가져가실 필요는 사실 없으세요. 지금 새로 나온 보험 중에서도 저렴하게 뭐 20년 갱신이나 30년 갱신 이런 보험도 있고요. 또 보장이 훨씬 더 좋게 나온 보험도 있고 예전에 가입할 때보다 요즘에는 뭐 저해지나 무해지 이런 보험이 많이 나와 있어서 보험료는 더 저렴하게 그리고 보장은 더 많게 또 새로 가입을 하실 수도 있으니까 그 정확한 내용을 증권에 보장 받을 수 있는 내용을 전문가들한테 한번 보여주고 이것을 뭐 감액을 해서 가져가는 게 좋을 건지 아예 그러면은 빼고 새로운 걸로 바꿀 건지 좀 더 상담을 해 보시고서 새로운 보험으로 또 가입을 하실 건지 결정을 하시면 좋으실 것 같으십니다. 네, 그래요. 우리 시청자분도 증권을 한번 보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보험료가 당장 싸다고 무조건 좋은 게 아닌 것 같아요. 그때는 싸다고 가입을 했는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갱신되는 게 너무 부담이라서 이렇게 시청자분처럼 정리를 생각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으니까 갱신, 비갱신을 꼭 확인하시고 가입하시고요. 이분 같은 경우에는 아마도 비갱신이 좋을 거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요즘엔 좋은 보험도 참 많고 갱신 주기가 긴 보험도 있으니까 연락 주셔서 상담을 받아보시기를 바라고요. 우리 시청자분들도 내 보험도 갱신이다 혹은 보험료가 너무 부담된다 하시는 분들도 언제든지 연락 주셔서 구체적인 솔루션 얻어가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문자 열어볼까요? 자, 5092님께서 보내주셨는데요. 50대이신 어머니의 보험을 준비하려고 하는데요. 어떤 부분을 먼저 준비하는 게 좋을까요? 라고 아마 이렇게 자녀분께서 연락을 주신 것 같은데요. 자, 조소연 전문가님, 50대 어머니의 보험 아직은 제대로 준비를 안 하신 것 같은데 어떤 걸 먼저 준비하는 게 좋을까요? 네, 일단 그래도 지금이라도 이렇게 준비를 하시려는 부분에 대해서 정말 칭찬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네, 혹시 근데 중요한 부분은 이제 어머니께서 아프신지 병력이 있으신지 혹시나 안 아프시고 건강하신지에 따라서 보험 선택하는 게 다른데요. 첫 번째로 이제 건강하시다고 할 경우에는 다들 아시다시피 의무보험은 아니지만 좀 필요한 보험이죠. 첫 번째는 실손보험을 가입하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기본적으로 실손은 이제 요새는 단독으로 나왔기 때문에 건강하신 분들일 경우에는 실손보험이 저렴하세요. 그래서 50대일 경우에는 제가 이번에도 상담을 했었었는데 금액이 2만 원도 안 넘었던 금액이었기 때문에요. 실손으로 준비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두 번째는 진단금이죠. 흔히 잘 걸리는 우리나라 대한민국 사람들이 잘 걸리는 암, 내신 3대 진단금을 준비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직까지 한도는 조금씩 축소가 됐고 있긴 하지만 그래도 지금 준비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기 때문에요. 암 진단금이랑 이제는 유사 암 진단금, 또 뇌혈관, 심혈관 이렇게 준비를 각각 해주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하지만 50대이시기 때문에 비갱신으로 할 경우는 좀 보험료가 비쌀 수도 있기 때문에 갱신으로 20년, 30년 갱신하는 것도 괜찮기 때문에요. 한번 따져보셔서 가입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수술비 보험을 가입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성분이시기 때문에 이제 여성 질환 쪽으로 수술비를 준비해 주시면 요새 나온 수술비는 이제 한 번 받고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받으실 수 있죠. 그래서 이 점도 잘 확인해 보셔서 가입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우리 50대 어머니의 보험 어떻게 해야 준비할 수 있는지 알려드렸어요. 건강하시다면은요, 단독 실비 저렴하게 한 2만 원대로 가져가시고요. 거기에다가 3대 진단비, 수술비까지 추천해 주셨습니다. 지금 연세가 좀 있으신 만큼 비갱신은 너무 비싸니까 갱신 주기 길게 가져가시면 보험료도 저렴하게 그리고 큰 보장 가져갈 수 있다고 하니까 언제든지 여러분들도 상담 받아
받아보시고요. 그리고 사랑하는 우리 부모님을 위해서 이렇게 나도 효도 보험을 준비해드리고 싶다 하시는 분들도 저희의 도움을 받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오늘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고요. 저희가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보험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기억을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저희 보험 플랜 119 더욱더 똑소리 나는 보험 정보, 좋은 정보로 함께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보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보험, 펀드 등의 가입은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 그 결과가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